지훈이가 팀장이 됐다고? 생각할수록 열받네. 아니, 나보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여기저기 팀원들이 이간질이나 하는데 대체 회사에서는 뭘 보고 그 새끼를 팀장으로 승진시켜준 거고. 야, 그렇게 안 입고 오면 네가 나보다 승진을 빨리 하든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연구 결과 보고서 오늘 안에 제출하세요. 무슨 기술 파일을 찾아오라고. 이건 대체 어딨노? 여기 하드에 있나? 어디 보자. 미세 플라스틱 저감 시스템. 이거 우리 회사 핵심 기술 파일이네. 와, 이거 접근 불가였는데. 이참 열심히 받아야겠다. 오, 관리가 좀 허술한가 보네요. 잠시만. 이거 내가 아이디어 낸 거잖아. 아니, 작성자 정지훈. 내 이럴 줄 알았다. 와, 내 아이디어 훔쳐서 네가 팀장 딴 거네. 진짜 가만 안 둔다. 이럴 때 가야지. 저렇게 막 찍어도 되나요? 욱하는 심정에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아, 큰일이 터지겠어요. 무슨 스파이 영화 같아요. 사직서? 박영권, 갑자기 왜? 그냥 좀 쉬어야겠습니다. 뭐 일신상의 이유고요. 더 생각해볼 여지는 없고? 없습니다. 알았어. 나를 아주 우습게 봤다 이거지, 정 팀장. 내가 경쟁업체로 가서 제대로 밟아줄게. 두고 봐라. 아십니까? 경쟁 회사에 입사한 박근우는 저희 회사에서 가져간 영업비밀 정보를 바탕으로 C사의 환경기술 개발을 주도했고 이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회사에서 개발 중이던 기술과 비슷한 환경 솔루션을 먼저 시장에 선보이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네요. 아니, C사에서 어떻게 알고 우리랑 똑같은 솔루션을 내놨지? 조사해보면 나오겠지. 어디 한번 볼까? 이거 우리가 기술 개발하고 있는 정보인데? 핵심 기술 알고 있는 사람은 나, 박영권 2명뿐인데 설마 박근우? 우리 회사 그만두고 경쟁사 가서 영업비밀 싹 다 빼돌렸네. 내 가만히 안 둔다. 이게 박근우 연구원이 쓰던 컴퓨터지. 이걸 포렌식하면 회사 기밀 유출한 정황이 나오겠지. 로이어 컴퓨터죠. 저희 포렌식 할 컴퓨터 한 대 있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우리 회사 비밀 파일에 접근한 기록이랑 USB 복상 기록까지 다 나왔다고요. 알겠습니다.
박근호, 딱 기다려라. 회사 비밀을 빼돌려. 니는 직업윤리 이런 것도 모르나? 내가 갖고 나온 파일은 그 회사 직원이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이잖아요. 뭐 여기서 사용한 기술도 다 공개된 거고, 뭐 이쪽 전문가라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건데, 아니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뭐라고? 그리고 내가 들어갔을 때는 C사도 이미 그 기술을 자체 연구하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네 영업 비밀 같은 거 전달한 적 없습니다. 그 말을 믿을 것 같나? 우리는 증거 확보 다 됐고 소송 바로 들어갈 거다. 뭐 마음대로 하세요. 에이. 네, C사와 S사 사이에 일어난 영업비밀 유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업 비밀과 관련된 분야는 따질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해결책은 없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지만 불만이 많았던 박근우 씨. 우연히 회사의 비밀 자료를 보게 되자 회사 비밀들을 빼돌렸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후 경쟁업체인 C사에 입사해 기술 개발을 주도했고 심지어 S사에서 개발 중이던 기술과 유사한 환경 기술을 시장에 먼저 선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S사는 박근우 씨가 자신들의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박근우 씨는 영업 비밀을 빼돌린 적이 없다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게요. 임태량 변호사님, 자 우선 이 사건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 이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S사가 주장하는 영업 비밀의 성립 요건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박근호 씨가 한 영업 비밀 유출 행위의 고의성과 C사의 인식, 유출 기술 사용 실태 등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심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먼저 S사가 주장하는 영업 비밀 요건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지금 보면 기술 정보를 빼돌렸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영업 비밀로 볼 수 있나요? 네, 영상의 사례를 보면 이릉 영업 비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영업 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크게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법원에서 말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해당 요건은 첫째, 비공지성, 둘째, 경제적 유용성, 셋째, 비밀 관리성입니다. 즉, S사의 기술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여야 영업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업 비밀을 판단할 때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비밀 관리성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현실에서는 이 세 가지만 갖춰지면 바로 영업 비밀로 판단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 비밀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인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저도 그 세 가지의 추상적인 단어를 보고 네. 요건으로만 뭐 공부할 때는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구체적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원은 유출된 기술 정보나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회사가 운영 서버와 분리해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두고 관리하고 있는지, 네. 해당 정보 자료가 접근 암호를 알아야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인지,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의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보안을 철저히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게 네. 하드웨어 관리자 등만 접근 암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취급 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제한 통제 지역을 명시하고 외부인의 업무 목적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가동하였는지, 그리고 권한을 부여받은 인가자만 출입이 가능하게 하였는지도 따져보아야 하는 대목입니다. 네. 야, 이게 지금 따져봐야 할 게 너무 많은데 또 더 있겠죠. 어떤 게 더 있습니까? 예, 추가적으로 더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해당 정보 자료가 회사의 오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반영하거나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취득 생성한 기술 또는 경영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아가 자료를 보면 대외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그 자료가 비밀로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했는지, 또한 비밀 준수 의무가 기재되어 있는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등 역시 영업비밀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드라마에서는 박근우 씨가 S사에 재직할 당시에 이제 알게 된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위와 같은 행위는 문제가 됩니다. 다만 박근우 씨가 하는 행동이 영업비밀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 공개하는 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박근우 씨가 S사의 기밀 문서에 접근해서 USB에 복사한 행위는 부정한 목적을 추단케 하는 정황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요. 안 그래도 지금 그 드라마에서 보니까 마치 그 미션 임파서블처럼 뚜루뚜루뚜루뚜루 하면서 이렇게 복사를 해내고 욱하는 심정으로 퇴사를 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순한 목적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안 그렇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 외관만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영업 비밀을 유출한 행위처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박근우 씨가 이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자신이 회사 자료를 유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박근우 씨도 그렇고 박근우 씨가 이직한 회사 C사에서도 지금 S사 영업 비밀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박근우 씨나 C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와 같은 영업 비밀 침해 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자주 변소하는 내용의 유형입니다. 네. S사에서 가지고 온 자료는 공개된 내용이고 누구나 접근 가능했으며 C사에서 이용한 정보 역시 S사의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죠. 결국 S사로서는 박근우 씨가 유출한 내부 정보가 무엇인지 해당 정보 자료가 S사의 노하우나 상당한 비용, 노력을 들여 취득한 기술 경영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사실, 또한 C사가 실제 사용한 기술과 위 정보의 실질적 동일성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C사의 기술 개발은 박근우 씨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S사의 영업 비밀을 좀 사용했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강력하게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C사가 박근우 씨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으면서 그것이 S사의 영업비밀인 줄 알았다면 C사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반면 C사가 박근우 씨로부터 전달받은 기술을 특별한 의심 없이 선의로 사용했다면 C사의 면책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C사 기술진의 인식 여부와 박근우 씨로부터 기술 정보를 제공받은 경위 등 재반 사정에 대한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게 참 복잡한데 이런 분쟁 상황에서 그 기술이 유출된 S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참 막막하지요. 그렇죠. 예. 네, 의심은 되나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이에 최근에는 영업비밀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가 직원이 사용하던 PC를 포렌식한 뒤에 로그 기록과 직원이 유출한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민형사상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형사 고소를 하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사상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영업비밀 침해의 급박한 중지가 필요한 상황이 인정된다면 본안 소송 전이라도 법원에 침해 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 결국엔 기업은 영업비밀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속히 대응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이 드라마 사례와 같은 경우는 기업의 기술이 유출됐는데 간혹 고객인 회사, 고객사라고 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고객인 회사의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면 되죠? 예, 일단 유출된 고객사의 정보가 영업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고객사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S사 직원의 불법 행위로 인해 고객사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S사가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S사는 박근우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 자료 유출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양벌 규정에 따라 회사의 형사 책임 역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유출된 자료가 이게 영업 비밀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비밀이 아니라면 애초부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고객사에게 어떤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손해가 없다면 사실상
불법행위 책임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유출된 자료 중 일부는 영업 비밀이고 일부는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영업 비밀 해당 부분에 한해 고객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어떤 정보가 영업 비밀인지 꼼꼼히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야,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쟁에 들어가면 일단 복잡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분쟁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잖아요. 중요합니다.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업비밀 관련해서 회사에 컨설팅을 해드리거나 임직원을 상대로 교육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업 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보안 규정과 매뉴얼 만들고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제한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서 임직원의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과 관리 제고도 힘써야 합니다. 또한 영업비밀 지정이나 등급 분류, 보안 서약서 진구, 퇴직자 모니터링, 개발과 거래 과정의 문서화 등도 반드시 필요하죠. 분쟁이 생기면 이러한 사전적 관리 노력이 기업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야,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지금 컨설팅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중소기업들은 이게 매뉴얼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찾아가게 되면 예. 중소기업이 체계 자체가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부터 A부터 Z까지 저희가 그 체계를 구축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설령 이후에 이와 같은 영업비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책임이 면책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영업비밀 보호에는 정부와 기업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마련하되 과도한 제재로 흐르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 그리고 영업비밀의 가치와 보호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 이 두 축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영업비밀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적법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 사례처럼 영업비밀로 인한 기업과 구성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사전에 법적 컨설팅을 받아 체계를 세우고 예방하여 공정한 기술 혁신 경쟁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